아니 들어보신 게 아니라 저희가 예전에 영상으로 한번 찍었잖아요. 네, 요거 어디 있겠지 뭐. 안녕하세요, 로이어 편지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네, 오늘은 저희가 두 변호사님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사건. 아니 들어보신 게 아니라 저희가 예전에 영상으로 한번 찍었잖아요. 네, 요거 어디 있겠지 뭐. 그 사건이 이제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어머니가 사망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더 이제 사람들이 분노하고 했던 사건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최근에 판결이 선고가 됐어요. 그렇죠. 네, 1심 판결이 선고가 됐는데 몇 년 선고됐죠? 무기징역 나왔나요? 아쉽게도 2년입니다. 네, 징역 2년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게 징역 2년이 나오니까 사람들 반응이 이게? 이거밖에 안 나와? 왜 사람이 죽었는데 이거밖에 안 나와?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 구급차를 막았던 그 가해자가 이 사건 사망 말고도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. 보험 사기 사건도 있고 업무 방해했던 사건도 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번에 1심 판결이 선고가 된 거고요. 그 구급차를 막아선 그 사망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. 나도 그 사건에 대한 2년인 줄 알았어, 기사를 보고. 왜냐면 제목만 보통 보니까 구급차 막은 사람 2년 이런 식으로 떠 있어가지고. 근데 그 죄질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. 보니까 이렇게 구급차를 막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? 그러니까요. 자주 그랬구나. 네, 그렇게 해 놓으니까 재질이 안 좋다고 봐서 그것만으로도 이건 실형을 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징역 2년 선고가 된 거고, 일단은 그것도 항소를 했다고 해요. 근데 항소를 한 게 좀 약간 거시기 하긴 해요. 제대로 뉘우치는지 의문인 거죠. 네.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럼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. 일단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유족들이 고소장을 제출을 했고, 이 사망, 그러니까 지금 구급차를 막은 행위와 그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, 근데 이 판단은 뭐 성민이 같이 이제 의사면은 뭐 이거는 뭐 인과관계 인정돼, 아니면은 딱 보니까 아닌데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, 저희 같은 그냥 법조인들은 몰라요. 그렇죠. 네. 알 수가 없죠.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3의 기관을 이용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있고, 그 의사협회에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이 구급차를 막은 행위와 사망 사이에 시간적인 또 이제 간격이 있으니까 그 행위와 이 사망 사이에 실제 진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감정을 이제 의뢰를 해놨어요. 그 감정 결과가 이렇게 수사기관에 도달하는 순간 다시 절차가 진행이 될 거고, 이 수사 이후에 또 재판까지 가서 또 어떤 처벌을 받았다, 이게 아마 나중에 최종적으로 또 형이 선고가 될 거예요. 그렇죠. 감정 결과가 되게 중요하겠죠. 지금 사건 기사 같은 걸 보면은 그 택시 기사가 가로막아 가지고 11분 정도 이제 지연됐다 그러잖아요. 그러면은 과연 11분 전에 먼저 도착을 했다면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인가? 아니면은 11분이 지연됐다는 그 사정이 사망에 큰 기여를 했다. 뭐 이런 식으로 감정이 오면은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죠.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, 그러면은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혹시 적용할 수 있는 제명은 뭐가 있을까요? 어느 법률적인 쟁점이 인정되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살인죄죠. 택시기사가 적극적으로 사망하신 할머니를 뭐 찌르거나 뭐 건드린 적은 없으니까 그럼 이제 미필적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, 이게 먼저 쟁점이 되겠죠.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을 한 게 있으니까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, 제가 뭐 아직 뭐 그 수사 과정을 뭐 담당 변호사가 아니니까 모르긴 하겠지만, 제가 만약에 그 피의자다 아니면 피의자의 담당 변호사다 하면은 그거는 내 내심의 의사가 아니었다, 아마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겠죠. 그리고 또 뭐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? 살인죄는 어쨌든 고의범이잖아요. 고의로 사망한 게 아니라고 하면은 과실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겠죠.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이제 차를 일부러 끼어들면서 살짝 이제 접촉사고가 나게 하고, 그것 때문에 이제 사망을 하신 거잖아요. 차 뭐죠? 위험한 물건. 그쵸, 위험한 물건이죠. 위험한 물건으로 부딪혔어요. 그럼 이제 특수폭행이 되겠죠. 이런 위험한 물건으로 특수한 폭행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했다. 그럼 특수폭행치사가 되겠죠. 여기서는 이 특수폭행 자체는 이제 인정될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. 차량으로 갖다 박은 거니까. 근데 이제 특수폭행치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차로 가로막아서 11분 늦어진 거랑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, 이게 또 굉장히 쟁점이 되겠죠. 그리고 만약 정말 이제 뭐 하나 어떤 거든지 죄가 인정돼야 되는 생각을 해가지고 또 다른 죄명을 생각한다면은 특수폭행
특수폭행 치상도 한번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특수폭행 치상은 자동차 사고를 랭으로 인해서 사망을 한 것이다, 이 주장인데, 그래 좋다. 이게 11분 늦어지면 사망한 건 아니라고 하면은 치료 시기가 11분 늦어졌으면은 그만큼 환자 상태가 악화된 건 아니야. 11분만큼 상해가 일어났다. 이걸로도 걸어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, 이것도 적용되겠죠. 구급차 운행을 막은 거니까.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은 그래서 뭐 죽으면 책임질게 이런 말을 해서 이제 미필적인 고의가 있는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은데, 혹시나 만약에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특수폭행도 될 수 있고, 어쨌든 상해에 이르게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수도 있다, 이런 거죠. 일단은 우리가 죽으면 책임질게라고 했던 말이 있으니 얼마나 책임지는지 재판 결과를 보면 이제 알 수 있겠죠.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징역 2년밖에 선고가 안 돼서 어떻게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징역 2년밖에 선고 안 됐느냐,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조금 그 오해를 풀게 이제 영상을 찍어봤고요. 그리고 이 결과, 사망한 결과에 대해서도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계속해서 주의를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